대선이 끝났지만 민주당 당사 밖에서는 민주당의 정상화를 부르짖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여성 증인, 개딸들이 주축이 되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선에서 실패하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패배한 원인을 찾아 서로 치고받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즉 2030 여성들의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민주당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2030 여성들은 물론 개아빠나 개엄마들까지 매주 민주당사 앞에서 응원의 함성을 쏟아내고 있어 앞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을 바꾸어 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일 최근에 입당한 2030 당원들에게 전당대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 이유는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들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됐고 네이버 카페에 만들어진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그동안 볼 수가 없었던 계층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번에 민주당에 입당한 2030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권리당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 당원들에게 투표권 부여를 제안한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부터 신규 당원에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드린다라면서 2002년 노사모아개혁당 이래 민주당은 점점 노쇠화됐다. 20년 전 국민참여 정치혁명을 주도했던 이들은 지금 5060 세대가 됐다. 최근까지 지역에선 자발적인 20대 청년당원은 희귀했고 민주당을 외면했다. 하지만 대선 후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청년들의 입당 러시가 감동적이다. 소위 개딸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신규 당원들이다. 노풍 이후 20년 만에 20여만 명의 청년 당원이 자발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한 것은 가히 기적이다. 민주당은 바로 청년들이 민주당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아쉽게도 이들은 8월 전당대회 투표권이 없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투표권도 없다. 당비 6개월 납부 후 권리당원을 부여받는 규정 때문인데 과거에 3개월로 바꾼 전례가 있으니 투표권 부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부터 신규 당원에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를 당원들과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드린다. 당연히 김동연 후보가 창당했던 새물결당의 당원에게도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면서 안민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진심을 뒤늦게라도 깨닫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선 2030 개딸들을 비롯한 신규 당원들을 위해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강조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검언개혁에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어 비난을 받아왔던 민주당 사선 우상호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 저는 검언 정상화에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간의 검언 정상화 반대 명단이라는 문서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어서 지난 주말 우리 당 지지자분들로부터 문자 메시지 등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검찰과 언론개혁에 찬성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반대 입장이라고 명시된 다른 의원들 역시 그 같은 입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자 불명의 부정확한 명단으로 의도치 않은 비난을 당하고 있어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개혁 과제들에 대한 지지자 여러분의 열망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를 갖고 행동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면서 우상호 의원 자신은 검언개혁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아주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지자들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확실한 의향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론에 따르겠습니다라면서 뚜렷한 소신을 표명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민주당 의원들은 입으로는 민생이 중요하다는 건데 하지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듯 개혁이 곧 민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한 예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언론들이 보도하는 코로나19 가짜뉴스 해소가 코로나19가 감기나 독감 수준이라느니 6개월이나 1년이면 끝날 거라느니 하면서 대출까지 이리저리 받아가며 끝끝내 버티다가 결국엔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민주당 앞에서 검찰 정상화를 외치면서 제대로 일하지도 쉬지도 못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혁은 개혁이고 민생은 민생이냐. 정말 세금이 아깝다. 이번에도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낙선운동 시작해야 한다. 다 같이 죽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미 법안은 다 발의가 돼 있죠. 다 발의돼 있어요. 저랑 황운하 의원님, 김용민 의원,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 세 안이 다 검찰개혁법안 관련돼서 돼 있고 그 세 명이 모여서 네. 합의를 다 봤어요. 네네. 이렇게 어디까지 해서 통과를 시키자. 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특별수사청, 그러니까 국수본이 따로 있고 네. 6대 범죄만 따로 수사하는 수사청.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네네. 근데 그 특별수사청에 지금 그 검찰 수사관들이 지금 6천 명이나 되거든요. 네,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그리 가서 수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만드는데 그걸 지금 법무부에 두느냐, 아니면 다른 부처에 두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장관이 2명이 되면은 2명을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부처 이주의가 심각해서. 그렇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장관 2명을 한 번에 다 이렇게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제 행안부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경찰에 대해서 전혀 수사질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놔두고 이 독립된 수사기관들은 이제 기소하는 검사가 이제 견제를 해야죠. 네.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인권 침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소하는 검사가 견제를 해주면 돼요. 봐봐요, 우리가 수사권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있으나마나한 싸움이에요. 제 말이 그거예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직접 수사를 확대할 저는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직접 수사가 또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하면 상관없고 그게 대통령령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6대 범죄를 지금 검찰청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6대 범죄 뿐만 아니라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원상 복귀시킬 수 그리고 있는 윤석열 마음대로 직접 수사를 확 확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검찰 개혁에서 완전 수사권을 만약에 그 폐지시키면 수사권을 검찰 수사를 검찰은 수사 못하는 걸로 해서 행안부로 넘기거나 해버리면 그런 거 다 검찰청법보다 입법이 더 사기법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이건 해결. 그러니까 검찰청법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미 입법이 됐어요. 우리가 낸 것들이 그 검사의 수사를 다 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거나 수사를 가지고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아무리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도 수사 갖고는 논할 수 없다. 그렇죠. 수사는 니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니네는 기소나 공소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이 입법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니까 지금은. 그러네. 근데는 이제 그거를 다 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검찰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검찰 개혁 법안에 수사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금 내일 의총장에서 이게 발동이 걸려야 돼요. 대부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야 오늘부터 돼요. 우리 시민들이랑 좀 행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의원님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각 지역구 의원님들. 자기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이걸 꼭 해다오. 이게 곧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검찰 개혁이 시민 행동을 좀 제가 좀